국민 앵커 해군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해군기가 하면 다르다. 예, 오늘 인터뷰 코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난주에 이어서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기다리던 소환 날짜가 잡혔습니다. 내일 모레 소환. 그렇습니다. 7개월 딱 보름이네요. 지난번에 그렇게 검찰에 가서 빨리 조사해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왜 그때는 안 부르고 지금은 한번 출석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뭐 이제 다 조사가 끝났을까요? 기본적으로? 밖에 놔두면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서 공격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이게 송영길 밖에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때 무슨 말을 했느냐. 증거가 차고 넘쳐서 자연스럽게 수사하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지만 한 사람을 찍어놓고 그 주변을 이잡듯이 뒤지는 것은 정치 보복 수사다. 원희룡 후보에 대한 답변이었잖아요. 그 말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만시지탄이고 이번 계기로 더 이상 제 주변 사람들 그만 괴롭히고 제가 저부터 수사해라 그랬잖아요. 뭐 구속시키려면 나부터 해라. 제가 2번이나 출두했는데 빨리 돼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송영길의 선전포고 이 책을 참 잘 읽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생각을 하게 하는 바가 많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검찰이 부르는 그날 네. 송영길은 전 국민에게 검찰에 대한 투쟁을 선언함과 동시에 부당수사, 위법수사, 별건수사, 조작수사에 대한 전 국민적 저항운동을 선포, 호소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변함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그 8일날 쓸 기자회견문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제가 8시 반에 기자회견을 하고 9시에 출두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기자회견 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디 서울중앙지검인가요? 네, 중앙지검 그 입구에서. 예. 예. 내일 저 8일 날 아침에 8시 반에 기자회견 네, 하시고 9시에 검찰하고 이제 출두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생각이 그대로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송영길은 검찰에서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하고 옳고 그름은 법정에서 가릴 것이다. 죄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신변을 검찰이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항할 것이다. 그렇게 쓰셨던데 묵비권을 행사하실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호소할 생각입니다. 이 검사라는 것은 저희가 법을 배울 때 검사는 공익의 대표잖아요. 대한민국을 법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고, 그런데 검사한테는 객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피의자를 수사를 해서 증거를 발굴한 것도 있지만 피의자가 억울한 점을 밝혀주고 피의자한테 유리한 증거도 찾아서 균형 있게 무혐의 처리를 함으로써 누명을 벗겨주는 역할도 검사의 직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형사부 검사야 대부분 안 그렇겠지만 일부 정치화되어 있고 거의 하명 수사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 처남, 가족 이런 범죄적 혐의가 있는 그 권력자들의 가족을 비호하는 데 급급한 이 특수부 검사들, 이런 사람들 객관 의무를 던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무슨 청부 조직폭력처럼 일방적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검사들하고는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됩니다. 헌법적으로 부여된 진술 거부권뿐만 아니라 잘못된 회유나 협박을 하게 되면 모든 참고인이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회유와 협박을 하게 되면 바로 녹화를 요구해야 됩니다. 조사하는 실형을 녹화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검사들이 다 유동규도 마찬가지고 불러다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수사를 하면 기록에 남으니까 면담은 기록도 없고 변호사도 입회를 못하게 해요. 면담이라 이것은. 그래서 계속 회유를 하는 거죠. 너 이거 불면 이화영 불러서 정치자금으로 약하게 기소해 줄 테니까 너 잘못하면 뇌물죄로 기소될 수 있어. 이재명이 보고했다는 거 진술해라. 이렇게 하겠죠. 사람이 구속되면 약화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윤관석 의원도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사실 현역 삼선 의원 상임위원장을 구속한다는 게 이것도 정당 내부의 일로 이거는 초유의 일입니다. 박희태 의장과 그때 지금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으로 갔는가요?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다. 김효재? 예. 조선일보 기자 출신. 예. 이분이 돈 봉투를 날랐던 분 아닙니까? 이것도 집행유예 실형을 받았던 분인데 그 돈 봉투 그때 다 불구속 3명 기소로 끝났거든요. 현역 의원을 구속시킨 경우가 없었습니다. 사실 정당 내부의 일을 검찰이 인지수사한 것도 우리나라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 제가 이 정당법 위반 자체를 뭐 잘했다고 제가 한 건 아니잖아요. 수사를 해라. 그러나 비례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수많은 특수활동비를 국가 예산을 떡값처럼 돈 봉투로 나눠 먹었던 세력이 바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지금 특수부 검사들 아닙니까? 지금 그 주범이 윤석열, 한동훈 이런 분들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 청계 가든까지 갔다 왔어요. 전현희 위원장과 함께. 예. 거기 쇠고기 파티를 했다는 것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속해 있는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주변 사람들을 정말 이잡듯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코바나 컨텐츠부터 수사해라. 범죄의 수많은 혐의가 쌓이는 코바나 컨텐츠는 서면조사 2번 하고 무혐의 처분했어요, 지난번에. 이런 검사는, 이건 검사가 아니죠, 사실. 이게 무슨 검사예요? 뭐 청부 용역업체 아닙니까? 사실 이런 정도면.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조사해라 제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꼼짝 않던 검찰이 왜 갑자기 불렀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윤석열 퇴진당 만들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좀 들불처럼 번져갈 것 같으니까 그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얘기하기 전에 검찰 얘기 나온 김에 이번에 쓰신 책 송영길의 선전포고가 이제 검찰 범죄 카르텔 전체주의 세력의 투쟁을 선포하다 이렇게 부제를 달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일부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방통위원장에 지명을 했어요. 네. 방송통신 정책을 다루는 방통위원장의 검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그러니 아까 우리 헨리 씨도 차라리 기상청장도 검사로 해라. 비 안 오면 구름 압수수색하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다 검사들로 주요 부처 장관급, 차관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검사들은 자기들이 최고라는 그런 착각과 오만에 있는 거죠. 자기들이 모든 진리를 독점하고 있고 정의를 자신들이 선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이 검사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검사가 수사를 해서 수사 대상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는 그런 회귀한 논리를 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부는, 제가 왜 검찰 범죄 카르텔 세력이 우리 국가기관의 곳곳에 암세포처럼 퍼져가지고 민주공화국의 정상적인 정부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바로 국민권익이라는 것은 사실 검찰의 직권남용에 대한 견제 역할인데, 그게 중수부장 출신을 보내고, 또 방송통신이라는 것도 방송통신의 자유를 보장해서 권력을 견제하고 부패를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이런 사람을 보내는 것은 그 기관의 본질에 방해되는 사람을 거꾸로 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통일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북한을 뭐 붕괴뜨리고 무슨 국정원장을 시켜야 될 그런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시켜놓고, 여가부를 해치하겠다는 사람을 여가부 장관을 시키고, 뭐 국민권익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인사는 그 국가기관이 행해야 될 그 목적과 정반대되는, 그 목적에 반대되는 철학과 사상을 가진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거의 범죄 카르텔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2.12 군사 반란을 미화한 사람을 국방장관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헌법을 완전히 위배하고,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이 자유와 민주주의, 이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 전체주의 세력, 쿠데타를 옹호하는 세력, 조현천 같은 사람을 다시 데려와서 다 수사도 하지 않고, 김관진 군이 정치 개입을 노골적으로 했던 김관진, 본인들이 수사했던 김관진을 다시 국방개혁위원으로 데려오고, 그렇게 신원식처럼 12.12 쿠데타, 뭐 5.17 이런 게 구국의 뭐 영단이라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을 국방부장으로 시키면 쿠데타 또 해라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어제 우리가 박정훈 대령 변호하고 있는 김종민 변호사 만나봤는데요. 참 그것도 저는 이번에 우리 송영길 대표 쓰신 책 중에서 그 내용은 참 좋아서 밑줄을 그어놨는데, 그때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국방군사법원에서 기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각을 한 판사가
공군 중령 윤유중 군사법원 판사인데 송 대표께서 이런 사람들은 좀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해서 유튜브 방송에서 이름을 밝히셨더라고요. 네, 좀 이런 건 좀 많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기억해야 돼요. 맞습니다. 잊어버리면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조사 잘 받으시길 바라고. 저는 조사받으러 간 게 아닙니다. 예, 예, 저의 입장을 가지고 싸우러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이 검찰이 송영길을 조사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왜 조사를 받아? 자기들이 증거가 있으면 법정에 제출하세요. 법정에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 질서를 검사가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한테는 이미 압수수색 권한부터 모든 강제 수색 권한을 줬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100번이 넘게 압수수색했으면 그거 가지고 증거 있으면 기소하세요. 그럼 법정에 내가 싸울 테니까 왜 송영길에게 진술을 들으려고 그래? 형사소송법 312조 1항 2항에 따르면 검찰의 피신 조서는 법정에서 본인이 부인하면 증거 능력도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우리 이용훈 대법원장이 검찰 조서를 집어 던져라. 모든 재판은 공개된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일방적 검사의 주장이 아니라 변호사의 탄핵을 거친 검증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의 심정을 갖도록 재판, 공개 재판 중심주의, 공판 중심주의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구속시키지 말아라. 왜 부재 추적 원칙이 있는데 이재명, 송영길 같은 한때 집권 여당의 당대표였던 사람을 지금도 제1당의 전현직 당대표를 왜 구속을 시켜서 재판을 하려고 비겁하게. 제가 도망갑니까? 뭐 증거를 그동안 1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 다 확보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당당하게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보호인 사법부에 호소할 생각이고요. 절대 검사가 주도하는 더구나 이 잘못된 이 범죄 카르텔 세력이 대한민국을 정말 공화국을 검찰 쿠데타로 장악하고 있는 이 무도한 시대에 절대 검찰의 협력에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그대로 행사하시겠다. 헌법이 부여한 권리입니다. 이게. 예. 예. 그러면은 계속 질문해도 그냥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면은 형사소송법 몇 조에 따라서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그냥 저는 내 이름이 송영길이다 이 말만 하고 예. 송영길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다 이렇게 써오면 사인해 주겠다. 별로 진짜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아요. 검사들 얼굴도 보고 싶지도 않고. 당장 김건희부터 조사해라. 공교롭게 제가 왜 김건희 조사를 이야기하냐면 저를 담당하고 있는 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코바나 컨텐츠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김영철 검사가 지금 대검으로 갔습니다만 지금 최재훈 부장이 14명의 검사가 있는데 이 사건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부서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2년 전에 전당대회라는 게 사실 당의 내부 잔치인데 내부 잔치에 있었던 이 사건을 공공수사부나 형사부에 맡게 될 사건을 특수부가 맡아서 이 지금 7개월 반 동안 100여 명을 압수수색해야 될 정도의 중대한 이게 사안이냐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윤석열 퇴진당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 우리가 방송에서도 한 적이 있어요. 석탄당 만들면 찍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석탄당, 윤석열 탄핵당 만들면 지금 사실 국민들 심리적 탄핵 상태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윤석열 퇴진당 여기에 반응이 좀 꽤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뒤로 좀 느끼는 반응이 있습니까? 국민들께서 또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야당이 야당답지가 않다. 정말 79석의 평민당을 가지고 온몸으로 싸웠던 이 김대중 총재의 평민당이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180석을 가지고 계속 그냥 멘트만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잘한 건 이번에 검사 3명 탄핵 소추한 거 이것도 처음에는 정말 희망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도 송영길이 밖에 싸워주고 많은 배원기 앵커 같은 분들이 계속 유튜브들이 싸워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간 면이 있잖아요. 과연 우리 민주당 의원 168명? 지금 현재 그중에 제대로 싸운 의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생계형 정당, 침대 축구하는 민주당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무슨 평온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거의 그 무도한 이 시대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씨 명품 이게 나타났으면
검찰은 지금 이재명 그 법카 문제를 가지고 또 경기도를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우리도 국회의원들이 한남동 집으로 쳐들어가서 농성을 하든지 압수수색을 못하더라도 국민권익위 가서 고발하고 공수처 고발하고 검찰청 고발하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 성명서만 내면 이게 뉴스에 나오냐고요. 김건희 명품 문제가. 아예 저는 김건희 크리스탈 디오르 명품 가방 모형을 크게 만들어서 트럭에 싣고 서울 시내를 민주당이 마이크 들고 돌아다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명품 그리고 거기 진술했다면 금융감독위원 누구로 해 이런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침 작년 9월 때 금융감독위원 인사가 있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김영란법 위반 정도가 아니라 거의 뇌물수수 의혹이 큰 거 아닙니까? 이것을 조사하지 않는 한동훈 장관, 법무부가 하고 이렇게 좀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수사관을 풀어서 걸핏하면 압수수색을 해서 현장에 출동시키는데 우리도 민주당 기동 타격대를 만들어서 가자 이거죠. 가자. 현장에 가서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KBS가 박민수 사장이 막으려고 해도 보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림을 만들고 그 현장에 상징적인 데 가서 국민에게 홍보하는 이런 움직이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이 왜 안 하니까 송영길이 만약에 보세요? 아니 이미 기득권화 됐는데 국회의원 되면 저도 반성이 되는데요. 아 내가 국회의원 때 이게 내가 부족했구나. 밖에 거리에 나와 보니까 저는 불체포 특권도 없잖아요. 현역 의원도 아닌데 싸우잖아 이렇게. 거리에 나오질 않잖아요. 지금 의원들이 다 앉아서 그냥 멘트만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뭐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고 민주당도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첫 출마할 때가 1999년도에 보궐선거였는데 그때가 김대중 정부 초기에 김태정 법무부 장관 호피코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도 뭐 언론에 뭐 마녀사냥 같은 게 있었지만 그때 상대 후보 안상수 씨가 어떻게 선거운동을 했냐면 마네킹에다가 호피코트를 입혀가지고 자기 유세차에 실어놓고 그 연정희 씨가 김태정 씨 장관의 부인 그래서 회초리를 들고 호피코트 입은 그 여성 마네킹을 때리면서 국민 여러분 회초를 듭시다 그랬어요. 저는 똑같이 김건희 여사 마네킹을 놔두고 크리스찬 디오르와 이렇게 명품 가방을 걸치고 있는 모습을 트럭에 싣고 이런 정권 용납했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저는 서울 시내를 돌고 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알 거 아니에요. 보도를 안 해주니까. 저는 그렇게 움직이는 민주당, 투쟁하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고 윤석열 퇴진당 고민을 나온 이유도 제 개인의 정치적 것도 없고 뭐 국민의힘이 나보다 뭐 방탄당 만들려고 그러냐 그러는데 아니 내년 4월인데 무슨 방탄이에요. 당장 내일 모레 들어가면 저 구속시키려면 영장 청구하면 되는데 내가 불체포 특권도 없는데 그런 황당한 말을 할 게 아니고 좀 더 저는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민주당이 좀 더 야당답게 전투적으로 나서기를 바라는 충정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 퇴진당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병리평으로 가느냐 연동형으로 예. 가냐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는 병리평을 연동형으로 바꾼 민주당이 다시 돌아가는 게 명분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멋진 패배는 안 된다 이 말도 동의를 해요. 연동형이냐 병리평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년 4월에 압도적 승리를 통해 윤석열 퇴진을 할 수 있는 200석의 반윤연대의 의석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 개인 소견으로는 연동형이라는 것을 유지하면서도 이 가능할 수 있다. 연동형 무조건 패배한다고 뭐 최모란 분이 뭐 민주당을 제로로 해놨던데 그럴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해인부터 시작해서 뭐 다 가장 전선에 싸우고 있는 분들 뭐 유삼영 뭐 박정훈 다 좋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과 최전선에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당을 만들고 촛불을 비롯해서 제야단체와 결합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우당을 만드는 거죠.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이게 우당으로 선언해주면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위성정당과는 차원이 달린 압도적 승리를 이룰 수 있다. 민주당의 의석수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연대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민주당의 좀 결정을 봐야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병리평으로 가게 되면 지금 송 대표께서 구상하고 있는 윤석열 퇴진당을 통한
연대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지역구에서 서로 분열돼 가지고 어부지리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요. 어떤 비례에서 어떻게 정말 선명한 야당다운 야당을 만들어서 민주당을 자극시키고 상호 견인함으로써 윈윈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신당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신당 움직임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신당을 추진한다고 하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얘기가 있는데 먼저 이준석 전 대표 오늘 아침에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송영길 대표하고 함께하는 것은 0%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함께 한다는 적 없습니다. 아니 당을 같이 한다는 적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잖아요. 단지 신당을 만들고 저도 당을 만든다면 사안별로 연대할 수 있다 이 말을 한 것이고 이준석 대표도 뭐 개혁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어 홍문도 장군 철거 반대, 박정훈 기소 반대 이런 사안들에 저하고 일치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지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정말 이 정치인의 선배로서 제가 충고한다면 그렇게 살살 정치공학적으로 비껴가면 안 돼요. 어차피 윤석열과 반대 투쟁을 해야지 반윤 연대는 안 한다. 그럼 친윤 연대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양도구육 시즌2를 하실 겁니까? 어찌됐건 양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았던 것에 대한 자기 반성을 했다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는데 같이 해야지. 여기 와서 그럼 뭐예요? 그럼? 윤핵관과 차이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지지하는데 윤핵관이 가려서 그것만 가려주면 자기 뭐 자리 만들어주면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신당이 무슨 신당이에요? 윤석열 뭐 지지 뭐 보조 정당인 겁니까? 저는 신당을 만드는 순간 선명한 야당이 돼서 싸우지 않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고 만들 필요도 없다. 그럼 그냥 국민의힘이 계속 계세요. 왜 신당을 만들어요? 뭐 이낙연 전 총리와 서로 협력해서 뭐 당을 만든다 그러는데 둘 다 사망의 길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만들면. 그러면 어떻게 가야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은 여기서 선명하게 윤석열과의 이 정권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양도구역으로 정말 반성한다라는 걸 전제로 이러한 무도한 이 가짜 보수 세력을 몰아내고 진짜 합리적인 보수 세력을 구축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싸우는 것이 저는 이준석 정치의 미래를 담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같이 할 거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 두 사람이 신당을 같이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왜 가능성이 없겠어요? 그쪽에서 계속 구애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쪽에서? 이쪽에서 이상민 의원 쪽도 뭐 만나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낙연 쪽에서 이준석한테 구애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고 있다고 봅니다. 공통점, 공통 가치가 뭘까요? 공통 가치는 이재명 대표 중심의 민주당을 교란시켜서 윤석열 정권을 도와주자 이거죠, 결론은. 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런 동기와 상관없이 그렇게 결과가 그런 나올 결과가 수밖에, 될 거다. 될 수밖에 만약에 없는, 그렇게 합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신당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십니까? 이낙연 전 총리 측에서도? 글쎄 그렇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민주당의 대표를 했던 분인데. 그러면 모르겠어요. 김한길 예. 그분도 민주당 대표를 했던 분이 저리 갔으니까. 예. 근데 이낙연 대표한테 상당히 좀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나는 이낙연 대표께서 잘해주시길 바라겠고 여러 가지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이재명 체제에 대한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비판은 우리 내부의 비판이고 일단은 이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는 전선에 같이 서줘야 될 텐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으니까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이게 민주당의 통합이라는 것은 전선에 함께 쓰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옛날 대선 경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낙연 총리께서.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검찰 독재 리스크입니다. 119대 29 심각하잖아요. 59조의 세수 결손 400억 500억이 넘는 무역
무역 수지 결손, 거의 지금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국무총리를 역임하셨던 이낙연 총리님 눈에 봤을 때도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 나서 내부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순서에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세 분이 같이는 아니지만 따로따로 만났다라고 하던데 혹시 그것도 신당과 관련된 움직임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뭐 민주당의 원로이시던 분이니까 걱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걱정. 예. 그 얘기 나온 김에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이제 대표 시절에 같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토론도 여러 차례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좀 가까이 접해 보면서 느꼈던 이준석 전 대표의 강점, 약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를 좀 긍정적으로 보려는 사람이 그걸 존중해 줬잖아요.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 정당 사상 현직 여야 대표가 3번이나 TV 토론을 생중계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이 이준석을 토사구팽할 거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대선 때도 내가 항상 경고를 했거든요. 당신은 토사구팽된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송영길과 이재명은 거의 연합해서 제가 당대표로 계속 유지됐을 때 당정 간의 수평적 관계로 소통해서 정말 전례 없는 집권 여당과 대통령 간에 살아있는 저는 민주정치를 해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대선이 됐으면 저로서는 실세 당대표가 돼서 얼마나 당정 관계가 수평적으로 민주적으로 소통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된 순간 나는 당신은 토사구팽된다 이렇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 검찰 이 카르텔 세력이 이준석을 그 녹취록에 나온 것처럼 뭐 까불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냥 3개월 안에 뽀개버리겠다. 뭐 쥐약 먹은 놈들도 아니고 이렇게 국민의힘을 폄하하고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성정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워낙 지금 이 미심이 떠나니까 두렵죠.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선거 끝나는 순간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에 말한 식으로 너는 끝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존심이 있어서 이준석한테 손은 못 내밀고 지금 인요한을 통해서 뭐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서 아니 뭐 김한길 뭐 위원장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다시 이걸 이용하려고 일시적으로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준석이 또 흔들리면 양도구육 시즌2가 되는 거죠. 이게 본인들 안 간다고 저한테 몇 번 그랬는데 아마 12월 27일까지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게 저는 김건희 특검법 통과와 그에 관한 반향을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 워딩이 김건희 특검 찬성 쪽이라고 봅니다. 대단히 순발력이 있고 뛰어난 부분이 있는데 큰 역사적 흐름과 정치, 단순한 그 발제간 제주가 아니라 큰 역사적 대의 속에 자기를 굳건히 세우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상민 의원이 이제 민주당을 탈당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도 뭐 기다림이 이제 한계에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몰아내면 가야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표를 지내신 송영길 대표께서 민주당이 갈라설 사람들하고는 딱 갈라서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가 돼서 이렇게 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단언적으로 할 수 없지만 당 내부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민주정당의 기본 원리인데 그 이견이 지금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투쟁 전선을 전제로 하고 이견을 서로 간에 소화를 해야지 거꾸로 등에 칼을 찌르는 그런 전선을 이탈해서 오히려 반대 전선을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거면은 아예 갈라서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우리 당에서 갈라서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고 본인들의 판단이죠,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거침없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끝으로 앞으로 송영길 대표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일단 뭐 당면한 현안들이 워낙 많기는 합니다만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십니까? 정말 우리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저는 저를 지금 움직이는 가장 큰 한 말은 이 성경 에스더에 나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무슨 정치적인 뭐 계산, 5선 국회의원을 하고 당대표 인천시장까지 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학생운동 하시던 분들이 다 목숨을 잃기도 하고 국회의원은커녕 시의원, 구의원도 못 해보신 분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행운을 받아 5번이나 국회의원을 했고 인천시장 당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여한이 없습니다. 저나 제 아내나 지금까지 인생을 역사 앞에 자기를 투여한다는 자세로 살아왔고 저는 정말 윤석열 정권을 막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정말 마음 같으면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그 죄값을 제가 치르고 싶어요. 정말 이 악몽을 꾸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요즘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건강 자살 방지를 한다 그러는데 정말 정신건강이 극도로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우울해져 있어요. 이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이 두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통령 놀이하느라고 국가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해외여행하고 다니고 폼 잡고 다니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 이를 데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이거든요. 저는 이런 정권에서 편히 산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뭐 일제시대 같으면 뭐 고문이나 하고 그러겠지만 어떤 각오로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나 내가 정말 역사 앞에 부끄러워지고 한 적 없다. 내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정치를 하다 보면 문제가 있고 일부 있겠죠. 그래가지고 뭐라도 저를 잡아넣으려고 하겠지만 지금 이재명, 송영길을 수사한 정도의 강도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부부를 다 수사를 하게 되면 공소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하시다가 좀 울컥해지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인터뷰하는 동안에 송영길 대표님 화이팅 하시라고 힘내시라고 응원하는 메시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시간 때문에 다 소개해드리는 못하지만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 잘 제가 뭐 영장을 칠지 안 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나면 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만나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우리 스픽스 백운계 정치본색 정어리 때들 우리가 함께 해야 이길 수 있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죠. 감사합니다.